안녕하세요 여러분, 빵떡입니다. 영상은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완전 어색한데 오늘은 메디방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메디방이라는 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사실 조금만 배워도 금방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기능들을 주로 활용하는지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메디방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메디방 어플은 이렇게 생겼어요. 흰색 바탕이 이런 앱이라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열어주시면 되고, 앱 자체는 무료인 앱입니다. 그래서 이 메디방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 기본적인 메인 화면이 뜨는데요. 이때 이 로그인을 해두면은 그 소재라든지 아니면 폰트라든지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로그인 해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캔버스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 새로운 캔버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이 떠요. 이 중에서도 신규 작성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화지 스케치북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본 사이즈는 저는 인스타툰을 그릴 때는 1000에 1000 사이즈로 설정해놓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네, 1000에 1000 사이즈. 그리고 사실 해상도는 이제 그냥 72 정도면 충분해서 72 아니면 100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화면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레이어라는 개념이에요. 레이어 창인데, 레이어가 뭐냐면 약간 층층이 쌓이는 이제 스케치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이어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플러스를 눌러서 이 컬러 레이어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레이어가 두 개가 이제 생겼죠. 이때 제가 이 밑에 있는 레이어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레이어에는 노란색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노란색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동그라미가 이제 생기죠. 이때 보면 첫 번째 있는 데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노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 눈을 끄면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끄면 빨간색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이 스케치북이 좀 층층이, A4가 층층이 쌓여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레이어가 이제 층층이 쌓이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빨간색 동그라미는 아래에 있고 노란색 동그라미는 위에 있는데,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꾹 눌러서 한번 아래로 내려볼게요. 이 레이어를 꾹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끄집어 내릴 수가 있고요. 놔주면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가 빨간색이 아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좀 분리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더 자세한 건 이제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브러쉬라는 기능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우개, 뭔가 틀렸을 때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 페인트통 이라고 색칠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이 페인트통 그리고 이 텍스트 툴 이렇게만 아셔도 일단 기본적인 거는 좀 쉽게 다루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폴더로 묶어놓고 관리를 하는 편인데요. 저는 이 메디방을 통해서 인스타툰을 자주 그리다 보니까 인스타툰 컷이 기본적으로 뭐 5컷에서 10컷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다 늘어놓고 하면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폴더로 만들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서 폴더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를 접었다가 열었다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연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컬러 레이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폴더를 닫았을 때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폴더 안에.
그래서 이 폴더에 레이어를 만들어줬고요. 이거를 이 복사 기능을 활용해서 복사를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레이어가 2개가 생겼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왜냐면 저는 평소에 작업할 때 라인, 그 다음에 채색, 그 다음 배경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만들어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폴더를 닫아주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폴더가 5개가 생겼는데 예를 들면 1컷, 2컷, 3컷, 4컷, 5컷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폴더 오른쪽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름을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바꿔보면 뭐 1컷 이렇게 설정하고 레이어를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죠.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귀찮아서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레이어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제 펜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브러쉬 창이 나오고요. 이제 이 색깔이 나온 창을 눌러보시면 색상 창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이런 화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색상 창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색상이? 여기 상단에 있는 색상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이제 펜을 써주시면 돼요. 이때 되게 다양한 브러쉬가 있는데 연필, 뭐 펜, G펜 이런 식으로 브러쉬 종류가 좀 많은데 여기서 브러쉬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브러쉬의 굵기라든지 아니면 불투명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를 알려드리면 저는 주로 이 펜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보이시죠? 여기서 펜에서도 브러쉬 설정에 들어가서 이 필압 사이즈라는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필압 사이즈가 켜져 있으면 약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손에 힘을 주는 대로 굵기가 좀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필압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이거는 꺼놓고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냥 굵기가 일정한 게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필압 사이즈 지정 안 하고 씁니다. 그리고 이 지우개를 눌러보시면 레이어를 클리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우개 사이즈를 키워서 이렇게 직접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 레이어를 다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레이어 클리어를 눌러주시면 한 번에 지워져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잘못 지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하단에 이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예전 돌아가고 싶어 이전으로 라고 했을 때는 손가락 2개로 화면을 터치를 해주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3개로 터치를 해주면 다시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2개랑 3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펜을 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거 외에 G펜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자주 사용을 했는데 약간 보이시나요? 좀 자글자글한 느낌이요. 자글자글한. 네. 그래서 이런 텍스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 에어브러쉬라는 기능인데 이런 거 보이시나요? 약간 좀 번지는 느낌의 브러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냐면 캐릭터들 볼터치를 넣어주고 싶을 때 자주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펜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일반 펜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일단 캐릭터를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채색하는 방법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이때 동그라미가 되게 좀 정돈되지 않은 자글자글한 느낌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긴 하는데 너무 좀 손이 떨린다, 좀 선이 깔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더보기에 들어가면 브러쉬 창에 지금 여기 끝에 더보기 있죠. 여기 들어가면 손 떨림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높여보면은 보이시나요? 약간 되게 부드럽게 손 떨림이 보정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완전 높여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더 매끄럽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끄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귀를 한번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 스타일에 맞게 이제 앞머리 부분을 그려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앞머리 그려줬고 뒷머리도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뭔가 이상하죠? 이런 선을 지워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밑그림을 그리면 이게 밑그림 따라서 되게 깔끔하게 선을 딸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바로 선을 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우개 지금 이거 크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앞머리 부분을 지워줍니다. 보이시죠? 약간 지저분한 선들을 이렇게 지워줬어요. 그리고 귀 부분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러면 얼굴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표정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이 좀 두껍다라고 하면은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서 그리셔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제 몸통을 그려줄 텐데 저는 노트북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노트북을 그리고 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그려줄 거고 지우개로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거를 잘못 지우면은 되돌리기 해서 지워주세요. 여기도 이게 노트북이 보이면 안 되니까 손을 이렇게 지워줘야겠죠? 튀어나온 선을.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은 보면은 이제 색상 부분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삐뚤어져 있죠? 이렇게 제가 대각선으로 그려서 이거를 좀 돌려볼 텐데 그때 활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이 크기 조절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잡고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리셋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미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대충 회전을 해놓고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 크기 조절 말고 옆에 있는 이동 툴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를 이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라인은 다 그렸고 색칠을 같이 해줄게요. 이때 색칠은 이 라인의 밑에다가 색칠을 해줄 건데요. 왜냐면 이 위에다가 색칠을 하게 되면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이 가려져요. 근데 이 밑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이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 밑에 채색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지우고 머리 컬러를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뭐 갈색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색상이 좋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브러쉬 조절한 다음에 자, 이런 머리 부분들 있죠? 이 머리 부분들을 튀어나오는 것 없게 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페인트 통을 활용을 해볼 텐데 페인트 통을 눌러서 이곳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머리가 채워집니다. 완전 쉽죠? 근데 이렇게 좀 자글자글하게 안 채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브러쉬로 좀 채워주는 거예요. 진짜 어렵지 않죠? 페인트 통을 진짜 자주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칠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 컬러를 선택을 해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팔레트라는 기능에 자주 사용하는 색상들을 등록을 해놨어요. 어렵지 않고 내가 이 색상을 되게 자주 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팔레트 들어가서 등록 안 된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 컬러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저는 노란색으로 선택해서 칠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페인트 통으로 눌러주고 이런 좀 군데군데 비어있거든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회색을 눌러가지고 노트북도 칠해줄게요. 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볼터치를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플러스에서 컬러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볼터치 부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다가 이제 볼터치는 이 분홍색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아까 볼터치는 에어브러쉬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이 에어브러쉬의 크기를 이만큼 좀 키워줍니다. 근데 이때 그냥 딱 누르면은 뭐 찍힌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죠. 왜냐면 이게 이 필압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딱 누르시면 필압을 설정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때 이 필압을 꺼주셔야지 한 번 딱 클릭했을 때 볼터치가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요. 보이시죠? 이렇게 뭐 작으면은 크기 좀 더 줄이셔도 되고 조절해서 또 이렇게 그리고 이런데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은 이런 지우개 같은 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필압을 저는 켜줘요. 그러니까 볼터치가 필요할 때만 필압을 꺼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볼터치 작업은 사실 작업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그냥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볼터치 위치가 지금 좀 약간 이상하죠? 그런 경우에는 선택해서 옮길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선택 툴이에요. 그리고 네모로 선택할 거냐, 뭐 올가미로 선택할 거냐인데 저는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이 레이어 부분이 선택이 돼 있어야 되고 아까 그 크기 조절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볼터치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고 완료, 그 다음에 선택 해제를 눌러주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폴더를 접어보면은 이동할 때 폴더가 눌려 있으면 이 폴더 자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되게 쉽죠? 그리고 열면 마지막으로 이제 배경을 칠해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배경은 되게 간단하게 하는 편이라서 이 하늘색을 눌러주고 브러쉬는 다시 펜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배경 해줄 거니까 좀 더 크게. 근데 이때 이제 맨 마지막 레이어에 배경을 넣어줄 건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너무 진하죠, 배경이. 그래서 약간 좀 색상 조절을 옅게 해줄게요. 이것도 좀 진하고 한 요 정도? 네. 그러면 배경을 저는 그냥 동그랗게 배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그냥 다 칠해주세요. 이런 끊어지는 데도 좀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못 칠한 부분들은 다 지워주는 거죠.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자, 이렇게 해서 배경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이 폴더를 접어서 위치를 다시 맞춰주고 이제 완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배워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폴더 만들고 레이어 관리하는 방법, 레이어가 지금 라인 들어간 거, 볼터치 부분, 그 다음에 아예 채색 부분, 뒤에 배경 부분 이렇게 지금 4개의 레이어를 썼고요. 이게 하나씩 끄면 다 없어져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브러쉬 기능, 그 다음에 지우개 기능, 크기 조절하는 거, 페인트 통 이렇게 다 배워봤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그림 그리는데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성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왼쪽 상단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PNG, JPG 형식으로 엑스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파일 형식이 뜨는데 이 PNG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투명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JPG로 내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JPG를 눌러서 뭐 사진 앱에 이 아이패드 앱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드랍 기능을 자주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폰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 핸드폰에 그림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기본적인 메디방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녕.